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고향 진안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과 옆에 서 있습니다. 인생 가을을 오늘은 녹화하는데, 인생 가을에 해당되는 올해의 가을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가을 그리고 한 해의 가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올 한 해 이 가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무슨 열매를 얼마나 맺었습니까? 인생도 추나 추동으로 나누면 80대까지 해서 제가 40대까지 여름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40에서 60까지는 가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가을은 말 그대로 추수의 계절입니다. 이런 사과 하나를 따기 위해서는 1월 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10월 말까지, 이거는 지금 늦사과입니다. 일본 부사 같은데, 늦사과는 아직도 이렇게 수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수하고 붙어 있는 이 진안 사과도 유명한데, 아마 상표로는 장수 것이 유명할 겁니다. 농경 문화에서는 추나 추동으로 나누어서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거두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한 해를 춘추 그랬죠. 춘추 중에서도 가을에 거두는 게 결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열매 따는 가을을 한 해의 대표로 봤습니다. 천년하면 천추죠. 그래서 한 해의 대표가 되는 이 가을에 여러분과 함께 이 사과나무 밭에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개 마흔 하면은 서른에서 이 마흔으로 접어들 때 불혹이라고 공자는 말했는데, 불혹은 유혹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불혹은 미혹되지 않는 그 시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그때부터 유혹도 많은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도 이것도 저것도 해봤는데 안 될 때 마음부터라도 야 이제부터 뭐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서른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다면 한 10년 정도 시행착오를 겪고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면 그때부터 직업 전성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40에서 이 60까지 60까지를 인생의 전성기 또는 직업 전성기 그리고 경력 절정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열매를 맺는 시기가 바로 가을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금 사과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탐스러운데, 이 사과를 고를 때 콩알만 꽃 폈을 때, 그 다음 콩알만 할 때, 새알만 할 때 고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콩알만 할 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때를 그리면서 가을에 이 열매가 어떻게 맺을까를 그리면서 사과를 남겼습니다. 제가 이게 전정도 하고 그랬는데, 전지도 하고, 이건 이제 과일을 속는다 해서 적과 그러죠. 그런데 그때 이 속과 보면은 가을 모습을 그린다 하더라도 그때 작은 것이 지금 작으란 법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작을 때 성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쌍잎부터 떡잎부터 콩알 많을 때 알아볼 수는 없지만, 그때 선택을 받지 않으면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좋았던 것이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 5, 6개월을 두고 그 뒤에 뭐가 좋을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도 여름까지 좋은 것이 가을에도 좋을 수는 있지만, 여름까지 좋았다고 해서 꼭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까지를 춘하라고 한다면 여름까지 좋았던 것이 가을까지 좋을 확률은 말할 것도 없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인생도 마음까지 기반을 잘 다져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열매라는 것은 이 줄기 있고 그 다음에 뿌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파리가 있잖아요. 이 가지에 얼마나 달려야 좋은가.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파리가 이렇게 많이 달려 있어야, 이파리가 이렇게 많이 달려 있어야 좋은데, 이파리도 이렇게 보다시피 많은 이 병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난주방 어제는 뭐 무서리도 내렸다고 하는데, 서리도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파리도 이제 엽록소 문제라든가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여기는 거의 다 떨어졌잖아요. 이파리가 이런 데도 보면 거의 남지 않았잖아요. 마지막까지 이파리가 남아 있어야 되고, 가지가 지금 여기에서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눈이 이런 데 붙어 있고 그러는데, 내년을 기약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봄, 가을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름, 겨울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 전반기까지, 마흔까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마흔 넘어서 또 후반기에 결실을 맺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 이 사과는 아주 좋은데, 이거는 빛깔도 아직 나지도 않고 모양도 그렇게 크진 않죠. 이거는 이제 아주 그 중에서도 더 작잖아요. 이렇게 층이 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되게 이런 건 이제 상품으로 볼 수 있다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되게 이제 뭐 그냥 싸구려로 나간다든가, 아니면 길거리 같은 데라든가 뭐 마트 같은 데서도 보면 하품으로 이렇게 파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같은 가지에 났지만, 같은 줄기에서 컸지만 이렇게 다른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고, 같은 형제에서 어떤 사람은 우뚝하고 어떤 사람은 좀 처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요, 집안에서 아들, 딸 차별을 해서 그렇게도 하기도 했지만, 자력으로 크는데 그 자력을 투자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이 60까지 사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을도 지나서 저는 겨울 초입에 접어들었는데, 어찌 보면 이 60까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가을에 탐스런 열매를 맺듯이 일단은 자기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후세를 두었다 하면은 그 자녀들에 대한 기반을 잡아줘야 되죠. 30에 결혼한다 하면 후세들이 되게 30 안팎이잖아요. 저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가을의 과업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자녀, 결혼을 되게 일상적으로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기 노후 준비, 전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자녀는 이제 되게 뭐 한 40에서 60까지 되게 초, 중, 고, 대까지 가르치는 수가 있죠. 하나하나 다 힘든 영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자녀 교육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표는 자립에다 두고 내들 밥벌이 내들이 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노후는 한 적어도 40대 후반부터는 시작해야 되고, 빠르면 40대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대개는 50대 후반에 그만두고,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60이면 그만두잖아요. 그런데 40대 중반에 시작하면 한 15년부터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공무원 같으면 이제 바로 들어가서 연금을 하는데, 지금 60대 졸업 정년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연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뭐 한 300 안팎 나온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은 이제 그 개편되면서 연금제도도 지금 들어간 사람들한테는 뭐 한 200 안팎 나올란가요? 이게 계속 줄어드는데, 지금 뭐 사학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군인연금이든 전부 다 적자거든요. 그래서 개편이 아마 돼야 할 겁니다. 근데 이번 정부는 그걸 안 하고 있는데, 그걸 예상할 때 공무원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뭐 국민연금보다도 훌쩍 더 좋을 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개인연금을 든다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뭐 투자를 한다든가, 투자도 그 주식은 조심스러우니까 그렇게 해서 둘이 사는데 뭐 연금 같은 데서는 뭐 200이 필요하네, 300이 필요하네, 400이 필요하네, 그것은 이제 씀씀이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적어도 한 사람이 한 150 안팎이다 하면 부부만 남아도 300이 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아마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은 지금 노후에 들어가는 사람들 30%도 안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후 준비도 빨리 해야 되죠. 그런데 애들 가르치면서 집 사고 그 다음에 건강관리 하면서 그렇게까지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죠. 따라서 벌지 못한다면은 절약을 해야 되죠. 근데 절약하는 것은 바로 자녀교육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녀교육, 저도 이 공교육과 사교육에 있어서 알지만, 자녀교육을 외주 산업으로 생각해 가지고 바깥에 맡겨서 돈만 많이 투자하면 자녀교육은 성공한다, 그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자녀들이 가난 체험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교육비도 절약하고, 그리고 공교육비 역시 마찬가지고, 대학도 적어도 저는 이제 철학이 대학 등록금의 절반은 갚아야 된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실현을 했고, 둘째 아들도
이제 첫 주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대로 따라서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야 결혼할 때 좀 보태줄 수 있는 거잖아요. 서울 같은 데서 이를테면 지금 전세만 얻어도 3억 4억이라고 하는데 저거 제 아들 둘이면은 그렇게 5억 6억 투자하면 어떻게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는 도와줘야 되겠지만은 도와주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능사는 아닙니다. 그게 물론 능력과 도와주는 해야 되지만 도와주는 것이 자립심을 떨어뜨리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 교육 할 때 자기 노후까지를 생각해야 되고, 그 목표 자립에 두려면은 어느 정도는 결핍 체험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학 등록금도 갚도록 하고, 절반 정도는. 그 다음에 그 결혼도 이른바 요즘 스몰 웨딩 많이 나오잖아요. 좀 적게. 그래서 손자 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너무나 고비용 저효율이에요. 결혼도 그렇고 자녀 교육도 그렇고 손자들한테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한테는 그렇게 투자 안 하면서 건강이라든가 노후 같은 거 자녀한테 너무나 투자했다가 땅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가을을 맞이해서 풍성한 가을이 돼야,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자기 먹고 살 것이 남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부탁하고, 그 다음에 자기 노후에서는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는 하지만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거 읽고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운동을 많이 안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하루에 정말 1시간 정도는 이렇게 걸으려고 하면서 적어도. 그리고 이제 하체 근육 같은 것은 이렇게 서서 읽고 쓰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기르고, 하체 힘은 근육 힘도 기르고, 먹는 것도 이렇게 그 먹는 데서 시작해서 싸는 데까지 이게 건강에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도 이렇게 되도록 골라 먹고, 안 좋다고 하는 것은 피하고, 그러니까 절제력도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요새 보면은 이 80대, 우리 어머니도 80 지금 2세인가요? 그 장인 장모는 지금 뭐 80대 후반, 장인어른은 지금 90대 가까이 되는데, 참 이 그 건강 관리하는 것도 저 나이 먹도록 90대 넘어서도 100대까지도 이 김영석 교수 같은 사람은 저렇게 잘 걸어 다니면서 강연까지 하는 걸 보면 정말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자기 건강 지키는 게. 그만큼 시간을 관리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죠. 자기 인생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자녀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원통하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하고 나면서 제가 서울대 법대만 해도 이 지방에서는 엄청나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 두 아들 중에 서울대 못 들어가니까 어떤 때는 참 남의 새끼들은, 남의 자식들은 내가 도와서 뭐 내가 1% 도왔겠지만 자기들이 다 한 거고 부모들이 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마지막 이 수능이나 논술에서 도와서 정말 1% 조력을 했는데 우리 아들은 못 가니까 한때는 조금 우울하달까 원통하달까 조금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려놨죠. 내 인생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자녀 인생 어떻게 마음대로 되려 하고, 너희들 뭐 밥벌이 해서 먹고 살면 되는 것이지, 조금 부족한 대학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결핍의식을 느끼고 경제적, 교육적, 여러 건강적 측면에서 오히려 부족함을 느낀 사람들이 오래 살기도 하고 그럽니다. 우선 그 김영석 교수부터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나약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의 그 마스시다 고노스다 있던가요? 그 경영의 신도 그랬잖아요. 나는 못 배우고 나는 나약했기 때문에, 그리고 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 조심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려고 하고, 그리고 그 결과 결국 성공했다, 그런 이야기죠. 김영석 교수도 어머니의 희망이 그거였다고 하잖아. 네가 20살이나 이 장손이었는데, 종손이었는데 20살이나 넘기는 거 보고 죽었으면 네가 20살이나 살란가, 성인이나 될란가. 그런데 지금 100세를 살았잖아요. 그만큼 건강에 조심을 했다는 얘기예요. 어릴 때 수업료를 많이 지불했기 때문에, 어릴 때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을에 제가 이 고향에 와서 사과나무 밑에서 감회가 새롭네요. 이거 1월 말부터 설세고 2월 같은 때부터 전시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오는 이 사과.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제 사과도 좀 따고 뭐 이것저것 또 이제 가져가려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고향의 기운을 보면서 가을 이야기를 하려고 왔는데, 사과가 아직 조금 덜 익었습니다. 지금 그 시장에서도 저도 이제 사다 먹었는데 부사 같은 것도 나오고 그랬던데, 홍로는 이제 갔죠. 홍로 같은 건 뭐
여기 저 뒤에 몇 그루 있었는데 이게 탄저병에도 잘 걸리고 새들한테, 근데 올해는 또 새들이 조금 덜 덤빈다고 하네요. 다른 먹을 게 있어서 그러는지. 그리고 이제 사과 고를 때 보면은 이게 대개는 이제 완전히 익으면 다 빨갛지만 이런 데까지, 이거 부사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꿀이 박인다 그런 이야기인데 밑바닥까지 노랗게 익을 정도로 그 노란빛, 아주 그 뭐랄까요, 반투명하달까 그런 정도가 되면 익는데, 이건 이제 이 색상이 그렇게 좋지 않네요. 좀 덜 익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파랗잖아요, 벌써 엉덩이가. 이게 파란 거하고 이건 여기가 붉고, 그래서 이제 그 해가 밑에서 이렇게 반사되도록 해서 밑에 은박지를 깔고, 뭐 옛날에는 그런 작업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밑에 이제 풀도 안 치고 그랬는데, 예측으로 풀도 치내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주대를 이렇게 한 그루 한 그루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에 이게 모양을 잡는 겁니다. 복숭아 나무와 사과 나무는 다르게 이게 수형이라고 합니다. 나무 꼴을 다르게 잡습니다, 이게. 그리고 꽃도 이렇게 핀다 하면은 꽃을 남기는 것도 다르고 그럽니다. 이게 나무에 따라서 성질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사과 같은 인생인가, 복숭아 같은 인생인가, 귤 같은 인생인가, 그런 거에 따라서 관리하는 게 다릅니다. 걸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작을 때 이걸 이 지주대를 안 세워놓으면 멧돼지들이 와가지고 나무 자체에 즙을 먹으려고 한다든가, 그래서 이 씹어먹는 수도 있고, 또 이 바람 같은 거 불면 어릴 때는 금방 쓰러집니다. 근데 3, 4년 된 묘목을 갖다 심었는데 그냥 지지도 안 세우고 그대로 방치를 해버리면, 한번 태풍 잘못 불면 나무 자체가, 과일 떨어지는 거야 한 해 피해지만은, 나무가 부러져 버리면 이게 몇 년 농사, 이거 같으면 몇 년 심어놓고도 지금 5, 6년 아마 넘었을 텐데, 심어놓고 그렇게 부러지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도 그와 마찬가지죠. 40, 50대까지 잘 나가던 사람이 절제력 없어가지고 그대로 한 방에 어떤 추문에 휘감긴다든가, 그런 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묶어주고 이렇게 달아매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사과가 달리면은 처지면 가지가 찢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중심 남은 셈이니까 이렇게 나무 꼴 잡는데도 하나하나 다 손을 본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하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는 사과에는 농부의 농심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 자연에 지금 여기 저쪽으로 마이산도 보이고 그러는데, 이 산 기운이 들어가고 그러는 겁니다. 사과 하나를 수확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공력이 들어가는데, 이 천하의 기운이 들어가야 되는데 인생에서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사과를 이 새들이 쫓고 그러면은 바로 또 막 벌들이 덤빈다든가, 하나 이 향기로 구분하기 때문에 새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아주 좋은 것들입니다. 대개는 지금 여기는 뭐 새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향기로 보고 빛깔로 보고 그러니까, 뭐 여기 뭐 병든 것도 여러 건 병이 좀 들긴 하고 그랬네요. 그래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지금 만일 40에서 60 사이에 들어있는 사람이라면, 이 가을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녀 교육에서는 자녀가 독립하는데, 근데 독립하려면 자녀가 자립 훈련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설 수 있으려면 어릴 때 수없이 수천 번 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어릴 때 어린아이가 못 선다고, 잘 못 걸어간다고 막 나무라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인기 넘겨가지고 이제 자립할 나이가 되면 부모들이 되게 나무라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육이 나무랄 때가 있기는 하지만 나무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릴 때 막 걸으라고, 뛰어가라고, 공부 잘하라고 해서 잘합니까?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20대 30대 여자들이 많이 좀 안 좋은 선택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극단적인 그 선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이 만만치 않거든요. 살아보면은 20살까지는 이렇게 지주대를 통해서 부모가 이렇게 했지만, 이 지주대 여기서 풀면 이렇게 열매가 많을 때 이거 쓰러집니다. 가지가 찢어집니다. 그래서 지주대를 계속 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언제까지 나무는 멜 수 있지만, 나무는 이렇게 기대서 살 수 있지만, 부모한테 이렇게 기대 살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지주대 안 세워도
자립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자립 훈련을 할 때 그걸 지켜봐야 됩니다. 믿고. 좀 불안불안해도 어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불안불안해도 지켜보면서 몇 번 넘어지면서 수천 번 넘어지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걷고 뛰고 그런 거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도 그 노후 준비하는 거 역시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그렇고 한 사람도 이제 뭐 거의 이제 명예퇴직을 내년 초에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도 노후에 한 사람은 아직 겨울에는 안 접어들었지만 저는 겨울이요. 한 사람이 이제 그 이 가을에 마렵인데 둘 다 이렇게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쌀쌀하네요. 날씨가. 지나는 제가 전주에서 왔는데 전주보다 한 5도는 낮고 5, 6도 낮더라고요. 이 아침 최하 날씨가. 그렇습니다. 거의 지금 이제 해가 지려고 뉘엿뉘엿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잘 다듬어서 가을 맞이한 사람은 겨울 잘 맞이하길 바라고 봄이나 여름인 사람은 40대 이하인 사람은 이 가을의 풍성한 과일을 맺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